눈을 감고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물에 부딪힐까 몇 걸음 못 되고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뒤에 이렇게 손만 얹어 놓으면 제가 느낍니다. 시각장애인 용택 씨에게 눈이 돼준 사람. 캄캄했던 앞날을 밝혀준 희자 씨입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로 타는 자전거.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울산 울주군 언양 태화강변에서 척추 교정원을 하는 박용택 오희자 부부입니다. 40년째 부부를 이어준 힘은 무엇일까요? 자전거 타는 부부의 삶의 터전.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찾았습니다. 도심에 흐르는 태화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생활 공간이 돼 주었다는데요. 그 강변에 자리한 안마 시술원. 안마사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죠. 한창 영업 중인 시간 예약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안마사가 된 용택 씨. 뻣뻣하게 뭉친 손님의 종아리를 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장단지 발 이런 데도 제법 많이 굳었죠? 좀 굳어 있네. 네. 오래 서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 하면 적. 보이지 않아도 만지면 압니다. 그런데 시술 중 내내 함께 있는 희자 씨. 같이 안마 중인 걸까요?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저희 아내인데 뭐 언제나 같이 제 곁에서 제가 하는 일을 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보조입니다. 제가 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옆에서 잡아주고 땡겨주고 물건 건네주고 찾아주고 완전한 보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이것저것 챙겨주는 역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아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선생님 시원하시겠어요? 네네. 너무 이렇게 아침에 일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솜씨가 좋아 동네에도 입소문이 퍼졌다는데요. 생계를 위해 23살에 취득한 안마사 자격증. 지금이야 보람을 느끼며 일하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랍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나이가 어렸는데 어쨌든 눈이 너무 부시고 뭐 통증이 오고 이러니까 맨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너무 늦어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결국 시신경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죠.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노? 잠깐만 가까이 와보세요. 희자 씨를 만난 후 어둡게 느껴졌던 삶이 환해졌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기계. 노래 반주기. 노래 반주기.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던 용택 씨. 이제는 함께 놀 친구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 인연이 된 걸까요? 그냥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길을 걸어가니까 저 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다가 부딪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씨 고운 희자 씨. 장애인을 편견 없이 대하는 아내를 보며 용택 씨의 마음이 열렸다는데요. 다정다감한 남편의 모습에 희자 씨도 호감을 가지게 됐죠. 누구나 힘든 길이라고 말렸지만 이미 커진 사랑을 누가 말리나요? 두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희자 씨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거셌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버지는 마당에 나무를 뽑아 몽둥이까지 만들 정도였죠.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남편이 시각장애자다 보니까 반대가 좀 많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 탁 꽂히니까 뭐 자식에게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승리한 거죠.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용택 씨가 희자 씨를 위해 편집 기술까지 배웠으니 말이죠. 남편이 노래 파일을 편집해주면 영상을 만들어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다는데요. 아유 부끄러워요. 개인 방송이랄 것도 없고 제가 취미생활로 이걸 하니까 치매도 안 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 배운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소주범 많은 희자 씨, 방에서만 녹음을 하다가 최근엔 이장님의 부탁으로 동네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미역 새알탕이라고 미역 속에 새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이거 먹고 또 운동하러 가려고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한 건강식. 부엌에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길 무렵 똑딱똑딱 용택 씨가 뭔가를 만지니 저절로 환풍구가 열립니다. 원격으로 환기를 하도록 해놓으니까 집에서 출근하기 벌써 한 30분 전에 환기를 한번 해놓고 이렇게 난방기구를 가동시켜 놓으면은 훨씬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격 이 환풍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격 환풍기는 물론 시술원에 있는 컴퓨터 설치 역시 전부 남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기계는 잘 다루지 못하던 희자 씨가 덕분에 최신 기술을 누리고 있다죠. 아이고 맛있겠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부. 쫀득쫀득하네. 맛있어요? 오늘 제일 추운 날씨다, 부산에서. 손의 감각으로 음식을 먹는 용택 씨. 혹여 대기라도 할까 희자 씨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제 몸에 뭐 해로운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이제 챙겨가지고 이 식단도 그렇게 맞춰주고 그러죠. 40년째 알뜰살뜰 챙겨준 고마운 사람. 바늘 가는데 실 가듯 부부는 언제나 붙어 다니죠. 계단을 내려갈 땐 늘 팔짱을 끼고요. 함께 이게 용기 낼 수 있다는 것도 있다네요. 아 이게 저희 부부가 같이 둘이가 같이 타도록 이렇게 제가 손수 이렇게 좀 손질해가지고 만든 자전거입니다.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자전거 타기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뒤에 안장인데요. 여기 보면 특징이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나무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여기 칸에 요 나무가 딱 갖다 붙으면은 전후 좌우로 이동이 안 되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스테인리스 안장만 있었지만 겨울에 추울까 천을 덧대어 만들었다네요. 이렇게 딱 붙이면 늘 자신보다 먼저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 희자 씨가 가져온 보호 장비까지 꼼꼼히 착용합니다. 자전거 선수 같아요. 복장을 완벽히 갖추셨네요. 예예. 날씨가 추우니까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 좋은 날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같이 나온다는데요.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자전거 타기 딱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울산에서 휴양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화강 상류 지역이고 옆에는 대암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매우 깨끗한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길을 볼 수 없는 용택 씨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까요? 거북길도 거침없이 통과!
꼭 길이 보이는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자전거를 탑니다. 저희 집 사람이 조금만 손으로 가지고 조금만 사인을 주면 제가 그걸 아주 이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이제 딱 이렇게 턴도 하고 그러죠. 여기서 사인이 들어갑니다. 아, 희자 씨가 눈이 돼주고 있었네요. 용택 씨에게 아내는 함께 세상을 마주할 눈이자 희망. 연애 시절 나를 믿고 잘 살아보자는 믿음을 주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도전한 자전거 타기. 제가 아저씨가 먼저 타자 제가 먼저 타자가 했죠. 왜냐하면 뭐 저희 아내는 뭐 시각장애인이 자전거 탄다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어릴 적 아버지 몰래 자전거를 타다가 논바닥에 뒹군 후로 절대 타지 않았던 자전거. 그때의 아픔은 희자 씨 덕에 재미난 추억이 됐습니다. 탐자이도 다 드세요. 커피나 한잔 하고 갑시다. 지금이야 자연스레 생활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우리만 그런다. 아, 드세요. 땡큐. 비참한 생각에 기운이 꺾여 있을 때 언제나 곁에 내가 있다며 다시 걸어보자고 말해준 아내. 진짜 세상에 이 참 건강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래 안목 보는 사람 앞에 마음을 열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거, 뭐 이런 것이 가장 고마운 거죠. 방문의 바가 입술에 피도 나고 배달로 오토바이와 부딪혀 며칠간 절뚝이며 우울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좀 진득하게 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카운셀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아저씨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창피한데. 이런 희자 씨 덕분에 안개에 거치듯 사라진 절망. 40년이 흘러도 존재 자체가 선물이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지금 이 모습대로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뭐 바라는 바죠.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케 할까요? 희자 씨 덕분에 용택 씨는 그려지지 않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할 미래의 한계도 없죠. 시력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당신만 내 옆에 있다면 희망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빈티지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가득한 유럽. 그 분위기에 푹 빠진 오늘의 주인공. 특히 세월과 자연이 만들어낸 건물 벽체에 매료가 됐는데요. 세월의 도움 없이는 흉내낼 수 없는 색바랜 풍경이 자꾸만 아른거렸다는 그녀. 그러다 벽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유럽식 미장을 하게 됐다죠. 흙으로 이국적인 세월을 그려내는 전소영 씨를 만나봅니다. 소영 씨를 만나러 간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곳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소영 씨 저기 있구만요. 이곳은 그녀가 미장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유럽 미장이란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의 외장재가 벗겨진 뒤 여기에 석회가 드러난 모습을 인테리어적으로 재현하는 미장법인데요. 지금 여기 벽에 있는 것도 다 유럽 미장인가요? 그쵸. 저희 공간들은 지금 저희 회원님들하고 다 연습한 벽면들이에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랍니다. 무늬도 색상도 당최 같은 게 없어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죠. 제가 작업한 유럽 미장 작품들입니다. 독특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요즘, 유럽 미장 인테리어 또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천연 흙을 이용해서 천연 색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르게 어떤 거는 이제 이탈리아 트라버틴 기법을 살려서 작업한 벽면이 있고요. 수많은 화학 재료를 사용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자연의 흙에서 그 힌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흙과 천연 염료를 섞어 유럽 미장의 고유의 색은 물론 질감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에 바르는 거다 보니 세월에 큰 변함이 없어야 한다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유럽 미장이 진짜 단순히 예뻐서 시작을 했어요. 때론 부드럽게 때론 역동적이게 재료를 칠해 나갈 때도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요. 원래 손으로 하는 걸 잘하셨어요? 저 미술밖에 못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어릴 적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인 소영 씨. 한눈 한 번 판 적 없이 미술학도로 자랐는데요. 섬유 디자인을 전공하며 탄탄대로를 달렸답니다. 어쩌면 변화가 필요했던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신세계를 맛봤는데요. 2000년이 넘었대요, 건물이. 근데 그 견고함이나 아름다움이 놀라울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벗겨지는 페인트들, 오래 막 아크릴 소재 부서지는 것들 보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약간 이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거울보다 벽을 더 많이 봤다는 소영 씨. 재밌는데 좀 냅둬도 돼? 약간 레이어드? 지금 거의 바짝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더운데 조금만 남겨놔도 돼. 우리가 보통 아는 전통 미장이 아니다 보니 배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가 한 줄기 빛을 하죠. SNS랑 유튜브 검색하다가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어요. 정확도가 생명인 일반 미장과 달리 각도가 생명인 유럽 미장. 미장 재료를 층층이 쌓아올리는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미술로 말하면 소묘와 비슷하답니다. 미술과 미장, 정말 한 끗 차이네요. 저는 이게 좀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미장이랑 달리 뭔가 이렇게 딱 완성시켜 놓고 보면은 되게 약간 좀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좀 빈티지한 맛도 있고 투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에서 뭔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라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한숨 돌릴 시간이 났습니다. 모델도 작업 방식도 미술 학도일 때와는 달라졌지만 미장 방식부터 조색까지 통하는 게 많은데요. 저희가 쓰는 안료가 고대부터 쓰던 안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폼페이의 벽화도 남아있고 선사시대 때 그 동물 그렸던 벽화도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오래 갈 수 있는 자재가 토성 안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명확했지만 실현해낼 자료를 찾지 못했던 작업 초기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고생도 많이 했다는데요. 고무장갑 끼고 손으로 쓰던 도마 있잖아요. 오래된 거. 거기에다 염료 부어서 이걸 치대면서 했어요. 때론 벽면 하나에 며칠 밤을 새며 수정을 거듭하기도 여러 번. 미묘한 차이로도 완성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들인 시간만큼 작업물을 보면 뿌듯합니다. 좋은 자재로 잠깐 단가를 낮춰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작업해서 이게 10년, 20년, 30년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있으면 좋으련만 정해진 게 없는 영역이라 오직 자신의 감각에 집중한 채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나 많은 색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흑색이 있고 조금 그린 계열의 흑색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아이보리부터 시작해서 브라운 쪽 또 블랙 너무나 많아요, 사실. 네. 처음엔 이런 작업 스타일이 맞는 걸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할 때마다
의문이 확신으로 변했다죠.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결과물을 위해 공부한 결과입니다. 페인트는 페인트 가게 가면 조색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람을 잡아놨어요. 무드 베이지라는 색깔은 미장제 한 통에 이걸 넣으면 무드 베이지 색이 나오고. 눈으로 봤을 땐 선명하지만 막상 벽에 발색을 해보면 참 다르다는데요. 처음 유럽 미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색에 서툴러 혹여 실수하는 걸 들킬까 긴장했다는 소영씨입니다. 작업자로서는 딱 작업을 끝내고 났을 때 의뢰인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걸려 있으세요. 그리고 하기 전부터 막 박수 치고 좋아하세요 뒤에서. 그럴 때는 진짜 모든 고생과 그 여정을 다 잊고 이 작업의 매력을 또 한 번 빠지는 거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 하나둘 늘어가며 작업 의뢰도 많아지고 최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 소영씨는 스스로를 여전히 전문가라고 칭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컸으니 지금의 소영씨가 있는 거겠죠? 소영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어 이제. 소영씨가 유럽 미장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도와준 1등 공신이 찾아왔습니다. 아, 저희 베스트 프렌드, 저희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를 데리러 온다는 남편 성진씨. 소영씨의 일터 근처에 남편 성진씨가 일하는 곳이 있다죠? 지금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소영이가 다 꾸며준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소영이가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마침 쉬는 날이고 해서 그 공간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소영씨가 유럽 미장을 시작하며 꾸며주었다는 남편의 레스토랑. 그래서인지 아내가 없을 때도 늘 곁에 있는 것 같은 공간입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소영씨가 미장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곳이기도 한데요.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 이게 완전 파워 볼판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부터 이제 구조부터 이제 저희가 다 잡고 천장부터 벽면 모든 벽면을 다 미장을 하고. 결혼 후 둘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벽을 세우고 테이블을 놓고 아내의 미장까지 더해지니 애정이 많이 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화분 하나까지 고르러 다녔다니 말 다 했죠? 어떻게 보면 스위치 하나까지도 전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던 곳이라서 어떤 공간보다 여기는 정말 꿈의 공간이었죠. 꿈의 공간. 그치? 서로 외조하고 내조하면서 인생을 함께 나가는 두 사람. 둘만의 얘기가 쌓이는 저녁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까운 데로 가면 좋죠. 저희가 이제 성당을 둘 다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성당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같은 종교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는 동네가 좀 가깝다 보니까 매일 버스 타면서 같이 이제 스쳐가는 것도 있었고. 학창 시절 친구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두 사람. 성진 씨는 어른이 된 소영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다시피 일단 외모적인 거에 먼저 첫 번째로 반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갖고 처음에는. 쑥스럽네. 뭐래? 알겠어요. 성격부터 손재주까지 닮은 점이 많다는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열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저도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뭔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도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막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너무 잘 되고 그런 모습들에 되게 반했던 것 같아요. 열정은 열정을 알아본 거겠죠. 가정을 일군 뒤 시작된 소영 씨의 두 번째 인생. 한숨 쉬어갈 법도 한데 아직 유럽 미장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데요. 꿈이 있다면 뭡니까?
유럽 미장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정답이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야 되는 가이드 라인은 정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화를 조금 하는 게 제 목표이고 많은 분들이 유럽 미장은 그냥 이렇게 유럽 미장이야가 아니라 정말 유럽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게 유럽 미장이야 하고 저희가 바라는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워지는 벽면 색깔처럼 언젠가 추억으로 남게 될 지금의 하루하루. 젊을 때 열정으로 유럽 미장을 하게 됐으니 어쩌면 소영씨 반은 성공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 열정의 온기가 오래도록 뜨겁길 응원하겠습니다. 동네에서 특이한 사람으로 불린다는 오늘의 주인공. 차량에 붙어있는 고양이 캐릭터를 시작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내뿜는데요. 아기자기한 고양이 캐릭터 덕분에 배가 되는 그의 매력. 사용 중인 물건마다 다 고양이 캐릭터가 한가득입니다. 키우면 다 된다를 하고 싶어서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에 빠져 핑크빛 꿈을 꾸고 있다는 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키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동네를 키티 마을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키티 한식 뷔페 대표 이준호라고 합니다. 고양이 마을의 귀여운 보안관 이준호 씨의 하루를 함께 가볼까요? 경기도 성남시 4개월 전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식당을 차리게 된 준호 씨. 동네에서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의 고양이 캐릭터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키티 한식 뷔페입니다. 1호점이고 또 다른 곳에 이제 키티 노래방도 있고 키티 문방구도 있고 키티 루프닥도 있고 키티 2호점도 있습니다. 한식 뷔페. 고양이 캐릭터가 가득한 식당부터 근방에 있는 노래방에도 고양이 캐릭터가 한가득이랍니다. 준호 씨가 일하는 곳의 공통점은 어딜 가든 고양이 캐릭터가 가득이라는 거죠.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이런 귀여운 인테리어 덕분에 주인공에게 무장해제랍니다. 소희 금방 하나씩 더 먹어봐. 왜? 노래 보러 갈래? 노래 서비스야. 저희 이제 딸이 19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같이 하다 보니 아빠 같이 해서 같이 하다 보니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정이 들고 매일매일 보는 게 키티, 차에서도 키티,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키티, 나가서도 키티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11년 전부터 유독 고양이 캐릭터를 좋아하던 셋째 딸. 가족을 위해 하나하나 붙이고 모으던 취미가 어느 순간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를 만나기 전에는 남성적인 외모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을 때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반대인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너무 귀여우셔요. 네, 인테리어도 많이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국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좀 까만 옷을 입거나 좀 무거운 옷을 검은 옷 계열을 입으면 좀 몸이 사람이 좀 무거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러 키티 옷을 입었던 이유도 손님들하고 편하게 좀 잘 다가서려고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내가 고마워. 안녕하세요. 식당이 잠시 한가해져도 쉴 틈이 없는 준호 씨. 이번에는 같은 골목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 소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키티 문방구라고 합니다. 와, 역시나 이곳에도 고양이 캐릭터가 가득. 준호 씨는 이곳에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 덕분이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찾는 거 있어? 네. 이 제품. 귀엽지? 네, 이거? 네, 귀여워서. 너무 좋아. 야, 이게 더 중요하다. 나 진짜 나 진짜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봐봐. 애들을 좋아해서 사실 어릴 적부터 이제 우리 애들하고도 놀았고 동네 문방구 했던 이유도
아이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놀고 싶어서 하게 된 겁니다. 손님으로 왔지만 그에게는 이미 딸아이 같은 아이들이라죠. 이렇게 소품 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야 잠시 숨 돌릴 시간이 생긴다는 준호 씨.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가져봅니다. 옥상이지만은 가서 키티를 하나씩 붙여놓고 있으니까 여기 와도 그냥 키티랑 같이 있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같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캐릭터에 빠져 살다 보니 하루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인생이 싫지만은 않답니다. 동네 키티 마을 만들면서 동네 뭐 어머님들, 할머님들, 뭐 할아버지들, 아버님들, 누나들 다 좋아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다 보니 우리 다 좋아서 오는 것도 좋고 많이 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생에는 쭉 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 끝없는 용기와 애정을 쏟는다는 준호 씨. 고양이 캐릭터를 만나 180도 바뀐 그의 인생은 분홍빛 꿈 안에서 분홍빛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